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많은 중년분들이 겪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고민, 바로 불면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잠 못 드는 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다음날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진다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도 추천하는 불면증 자가진단부터 불면증을 이기는 돈 안 드는 최고의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꿀잠 잘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렵거나 복잡한 말은 하나도 없이 쉽고 편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꿀잠이 시작될 겁니다. 1. 불면증.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밤마다 잠이 잘 안 와요. 자꾸만 깨요. 새벽에 눈만 뜨면 다시 잠들지 못해요.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바로 불면증일 수 있어요. 의사들은 이런 기준일 때 불면증이라고 한다네요. 잠자리에 들기 어렵거나 잠든 후에 자주 깨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일찍 깨어나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수면의 어려움 때문에 다음날 낮 동안 피곤하고 졸리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가 최소한 달 이상 지속될 때 불면증이라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뇌는 낮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해요. 그런데 불면증으로 인해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계속 피곤해서 늘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기운이 없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건망증이 심해지고 일을 할 때 집중하기 어려워져요. 감정 기복이 심해져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우울해지는 등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잔병 치레가 잦아지고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 갱년기 같은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질병, 약물 복용 등 복합적인 이유로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더 많아져요. 불면증은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건강 문제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관리해야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불면증일까? 간단하게 자가진단 해보세요. 내가 정말 불면증인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질문을 준비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아래 질문들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항목이 많다면 불면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답니다. 1.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기까지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일주일에 3번 이상인가요? 2. 밤중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일주일에 3번 이상이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가요? 3. 원하는 시간보다 최소 30분 이상 일찍 깨어나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3번 이상인가요? 4. 밤에 잠을 자고 나도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낮 동안 피곤하거나 졸린가요? 5. 불면증 때문에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느끼나요? 6. 불면증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거나 불안해지고 짜증이 늘어났다고 느끼나요? 7. 잠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두렵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이러한 수면 문제가 지난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나요? 예라고 답한 항목이 5개 이상이고 특히 1, 2, 3번 질문 중 하나 이상의 예를 그리고 8번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면 불면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가진단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에요. 스스로 불면증이라고 판단된다면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3. 불면증을 이기는 돈 안 드는 최고의 비법 10가지. 불면증인데 약을 먹어야 하나? 하고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바로 생활습관 개선이랍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꿀잠을 유도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들이 많으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고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잠은 이제부터 달라질 겁니다. 비법 1. 규칙적인 수면 습관, 잠의 기적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비법이에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것을 좋아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핵심이에요. 주말이라고 늦잠을 자거나 평소보다 일찍 자는 것을 피해주세요. 나는 잠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같은 시간에 누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도 같은 시간에 침대에 눕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인 생체 시계가 점차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잠을 준비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일정한 수면 리듬을 만들면 여러분의 꿀잠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답니다. 비법 2. 잠자리 환경을 꿀잠에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오로지 잠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해요. 다른 활동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 온도는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보통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두꺼운 커튼이나 암막 블라인드를 사용해서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작은 빛도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최대한 조용하게 유지해주세요. 시계 초침 소리나 외부 소음이 거슬린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잔잔한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베개나 이불은 몸에 편안하고 쾌적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잠자리가 불편하면 숙면을 방해한답니다. 이렇게 쾌적하고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조성하면 우리 뇌가 침실을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어 더 쉽게 잠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된답니다. 비법 3. 잠자리에서는 스마트폰, TV는 금물.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침대에 눕기 전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완전히 멈춰야 한답니다.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에서 잠을 오게 하는 중요한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강력하게 방해한답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 기사를 읽거나 친구들과 카톡을 하는 습관은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주범 중 하나예요. 대신 침대에서는 편안하게 책을 읽거나 잔잔한 명상 음악을 듣는 등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활동을 해보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잠의 질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비법 4. 낮잠은 짧게 그리고 지혜롭게. 밤에 잠이 부족해서 낮에 너무 졸릴 때가 있죠. 낮잠은 잠깐의 활력을 줄 수 있지만 길거나 늦은 시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낮잠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밤에 충분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낮에는 깨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꼭 자야 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아주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길게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에 잠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파워 낮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고 밤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답니다. 비법 5.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줄여보세요. 많은 분들이 커피 없이는 못 산다고 하시죠. 하지만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심지어 일부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잠을 깨게 하는 각성 효과가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6시간 전부터는 카페인 섭취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술을 한 잔 마셔야 잠이 잘 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술은 일시적으로 잠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잠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드는 주범이랍니다.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오히려 수면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숙면을 위해서는 술은 멀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법 6. 규칙적인 운동. 꿀잠의 숨은 1등 공신. 적당한 운동은 숙면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낮 동안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면 밤에 몸이 자연스럽게 피로를 느끼고 더 쉽게 잠들 수 있답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은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숙면에 좋아요.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 특히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전 이후의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해요. 운동으로 인해 몸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 각성 상태가 되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시켜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꾸준한 운동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꿀잠까지 선물해 줄 거예요. 비법 7. 잠자리에 들기 전 과식은 금물.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해야 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소화가 어렵거나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의 야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아요. 밤에 배가 고파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소량의 견과류처럼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에는 트립토판 성분이라는 것이 있어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속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답니다. 비법 8. 따뜻한 물 샤워나 목욕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은 몸을 풀어주고 숙면을 돕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긴장이 풀리고 편안한 상태가 되어 잠들기 더 쉬워진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데웠다가 잠들기 직전 체온이 약간 내려가는 과정이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체온을 과도하게 높여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의 물이 좋습니다. 비법 9. 잠자리에 들기 전 명상 또는 몸풀기 운동으로 마음 다스리기. 복잡한 생각이나 스트레스, 걱정거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죠.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명상을 하거나 간단한 몸풀기 운동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 근육을 5초간 힘껏 긴장시켰다가 10초간 완전히 풀어주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숙면으로 가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비법 10. 낮 동안 충분히 햇볕 쬐기. 자연의 수면제가 따로 없어요.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인 생체 시계는 햇볕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낮 동안 충분히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밤에 원활하게 이루어져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돼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야외 활동을 하거나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햇볕 쬐기는 낮 동안의 활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밤에는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햇볕은 돈 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연 수면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의사 선생님도 추천하는 중년 불면증 치료법, 즉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불면증 극복 비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불면증의 정의부터 내가 불면증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 그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꿀잠을 유도할 수 있는 10가지 비법까지 말이죠. 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통해 매일매일 활기차고 건강한 중년의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혜갑부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